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제가 써놨냐면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돼 있어요.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2조 원. 그리고 7월 19일, 작년 7월 19일부터 1,0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왕 그러면 교육해드리는 거 쭉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갑자기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이 됐어요. 자, 예전의 기준에서는 2,000억을 기준 잡았습니다. 이게 21년 4월 28일이에요. 작년 4월. 1년 8개월 전입니다. 2,000억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리고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에 또 거래대금의 70%를 기준을 잡고 당일의 기준, 오늘의 거래량을 내일 적용시킬 때는 80% 수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거래대금이 거의 뭐 비슷한 거래대금 수준으로 육박하고요. 그리고 뭐 시가총액 1조 이하, 1조 이상짜리의 편입 가능 범위까지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에 와서 결국은 또 이제 거래대금이 5조 원까지 무너져 내렸는데 2020년 1월 2일 날 거래대금이 4조 6,381억이었습니다. 이게 감흥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뭔 소린지조차도 모르면서 주식을 매매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알아야, 이 부분을 알아야, 이 부분을 알아야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변동성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주린열공 선생님께서 거래대금 교육 들어갔어요.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결론은 혼자 몰래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도 다른 분들 들으시라고 올려주신 거예요. 윤정두가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모방한다 그래놓고 녹화 방송 올려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이 저조해졌는데 어찌됐건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7번째 방에도 이제 감춰주세요. 농담입니다. 흐흐흐. 지금 뭐라 했어? 결론은 자 다시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거래대금이 4조 6,381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흥이 없으면 안 돼. 좀 이따 종목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 거래대금이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작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작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까지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거래대금이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5조 미만인 날들이 굉장히 많았죠. 2020년 1월 이전에는 또 1월에도 이런 것이 이제 뭐 상상을 초월하는 20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뭐 터져 나왔었고 이 거래대금이 지금은 얼마일까? 5조까지 밀렸어요. 또 44조 4천억의 거래대금에서 5조까지 밀렸는데 오늘 거래대금 급감을 해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돼 있을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그래도 5조는 넘기는구나. 마감 동시효과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장 적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날이 5조 수준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시장을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린 게 이제는 거래대금이 대바닥이다. 2020년 1월 2일 이전 2020년 1월 2일을 기점으로 5조 원 미만의 거래대금이 터진 날은 없어요. 단 하루도 없습니다. 12월 19일이 5조 딱 터진 거예요. 그리고 장중 기준에는 5조가 안 됐어요. 네, 시간의 거래까지 포함해서 5조를 넘긴 겁니다. 겨우. 근데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5조 미만의 날들이 많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돈이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지금은 가파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돈은 계속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회수는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대금이 대바닥이고 앞으로 거래대금은 최소 7조에서 10조 사이에 거래대금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시장의 변동성은 얼마? 15조, 20조가 나와야 돼요. 20조. 그래야만 진짜 거래대금 최상위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군들의 변동성들이 막 나올 겁니다. 2019년의 수준으로 회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지금 9종목, 8종목이래요.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 지금 9종목, 8종목 이러는데 이 당시 기준의 상품, 요 인덱스 상품, ETF 상품 요걸 빼고 나면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종목이 거래대금 1,000억을 넘겼거든요. 10종목. 응? 코덱스 뭐 이런 ETF 상품 빼고는 그 수준으로 회귀된 거예요. 그 수준으로. 그러면 솔직히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먹을 게 없어요. 특히 이제 요날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 5조 미만인데 막 이러면서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날도 있다는 거지. 이런 날도. 이런 날도. 이런 날도. ETF 상품 빼고 나면 1,000억 넘는 게 5종목. 1,000억을 넘긴 게 5종목인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죠. 당연히 뭐 삼성 전기 변동성도 뭐 하루에 10%씩 나오는 그런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것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건 뭐냐면 종목을 압축해서 볼 수 있다. 1,000억 이상짜리 종목에 변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아난티와 포스코엠텍 이 두 종목뿐이 없다. 이 당시 기준에 19년도 기준에 19년도 기준에 안 좋은 거는요. 종목이 없다는 거. 들어갈 종목이 없다는 거. 시가총액이 제한적이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거래대금이 막 터져야 되는데 얼마큼? 한 종목이 1조씩 최소. 1조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데 1조가 터지면 뭐 한 20%씩 올라오기도 하고 상한가도 가죠. 시가총액 7조 9천억짜리가 5천억 터지고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가긴 했어요. 네이버 같은 종목이 11월 11일 날 네이버가 1조 딱 터뜨립니다. 실질 거래대금은 1조가 안 됐는데 시간의 거래까지 다 합쳐서 1조를 넘겼죠. 그 네이버가 11월 11일 날 22% 오르면서 1조. 현대로템이 8월 24일 날 1조.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굉장히 지금 거래대금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럼 그 거래대금이 많이 터질 때는 어느 정도인데 그러냐? 그것도 아셔야 되죠. 일단은 저렇게 1,000억 넘기는 종목이 몇 종목 없다가 2020년 2월 이후에 3월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돈이 상상을 초월하게 뿌려졌을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의 시장 말고 앞전의 시장에서 자 여러분들 거래대금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지죠. 그 못 알아들어 뭔 소린지. 또 두 번째는요. 지금 돈이 무지하게 풀려서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돈이 무지하게 풀려서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장세입니다. 이럴 때 수익 많게 가셔야 되고요. 막 이렇게 말씀드릴 때 주변에 있는 뭐 동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창피스러운데 방송 야간 방송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이거 뭐 돈이 뭐, 야, 이 경기 안 좋은데 뭐 돈이 뭐 얼마나 뿌려졌다고 나한테 들어온 돈은 뭐, 재난지원금 코딱지만큼 들어왔는데 그 금액을 전체로 따질 때는요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온 거예요. 집값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있다 해도 2002년 3월 이전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이전으로 회귀된 건 아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2002년 3월 코로나19 때처럼 그때처럼의 공포감입니까? 거짓말쟁이들. 하반기에 시장 자체가 2%뿐이 안 빠졌는데 뭔 그렇게 엄살을 피워요. 하반기에 시장 빠진 게 2%예요. 6월 말 종가 대비. 어찌됐든 거래대금 이제 보시면 어떻게 돼요? 1,800억이 거래대금 20위에 거래대금 20에 들어오려면 2천억 전후 수준이 돼야 돼요. 이 당시 기준에 작년 12월 달입니다. 작년 12월. 무슨 얘기냐면은 극대형주도 막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뭐 그렇다 해도 극대형주도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만 극대형주 뺀다고 해도 위에 LG화학이 봐보세요. 5.6%. 최근에도 한 11%까지 올라왔었죠.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뭐 투권 들면 상한가. SK바이오사이언스도 뭐 26조, 27조까지 막 올라가는 그런 종목. 좀 이따 나올 거예요. 하루에 거래되면 얼마? 4조가 터지면 4조. 응? 시장의 거래대금이 2020년 1월 4일, 1월 2일 날, 2020년 1월 2일 날 4조 6천억 터졌는데, 유가증권 시장 전체가. 그리고 12월 19일 날 거래대금이 5조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 종목 하나가 8월 10일, 8월 17일, 그 이틀 동안에 4조를 넘겼다는 거예요. 4조. 그런 장이 와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이 난다니까요. 야, 나는 네이버 같은 종목에서 큰 수익 냈지롱 뭐 이러면서
어? 거래대금이 터져서 시즌 그냥 한 달 만에 따따블 냈처럼 우리가 시즌 2020년 7월에 들어가서 10만 원 초반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30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온 걸 그걸 다 수익을 내고 나왔잖아요. 시즌. 그때 시즌 거래대금 1조 이상 많이 터지면 2조 3천억.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8조 3,700억을 터치한 게 2021년 1월 11일이고 그날 전체 시장은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2018년 1월 31일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IR이었고 IR을 통해서 액면 분할 50대 1, 50대 1에 액면 분할을 한다. 그 내용 가지고 변동성이 8% 나오면서 3조 3,500억 터진 게 역대 거래대금 1위였어요. 그게 2020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간 날이에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우린 수익 다 잡아먹었지. 개장 초부터. 그게 결론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100분의 1뿐이 안 되는 애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100분의 1인가? 잠시만 죄송합니다. 10분의 1.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0분의 1도 안 되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을 넘겨버렸죠. 그게 2020년 11월 25일에 코로나19 이후에 삼성전자가 넘긴 것도 아니고 셀트리온이. 그 다음 기록은 21년 8월 6일 날 카카오뱅크 신규 상장 날 3조 7,500억. 이때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8위까지 올라옵니다.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와요. 45조까지 올라와요. 시가총액이 45조. 얼마 전에 시가총액 7조까지 밀렸었죠. 7조 깨졌죠. 45조에서 7조 80% 넘게 조정받았어. 이게 웃을 일이야? 어찌됐건. 근데 지금 거래 조금 터진다고 와 대박이야 이러니까 아니지. 지금 시대에 맞게 설정을 해서 우리는 다시금 카카오뱅크도 일주일 만에 50%에서 70% 수익을 잡아낸 거예요. 그 거래가 터지는 걸 기준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10일, 8월 17일 날 4조 이상 터지고. 이런 거래대금이 지금 종목 하나가 이렇게 터지는 거래대금이 지금 5조라니까 시장의 거래대금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실려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한 SK바이오사이언스 보름 만에 거의 보름 만에 따블이 납니다. 26조까지 올라와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언제? 정확히 8월 2일부터 요 검은 색깔 줄이 2천억입니다. 그 당시에 2천억 이상 터져야 된다 했으니 이게 6천억이고 거래대금 6천억이면 그 당시 기준에서도 최상위의 거래대금입니다. 6천억인가 8천억인가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2천억분이 안 되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거래대금이 거래량하고 상관없어요 사실. 변동성이 너무너무 클 때는 10,000원짜리 1,000만 주면 얼마예요?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0원짜리 1,000만 주 터지면 1,000억입니다. 그 10,000원짜리가 10만 원 올라왔어. 금양처럼 막 10배 가까이. 그러면은 똑같이 1,000만 주 터지면 어떻게 돼요? 1조 터지는 거예요. 1조. 1,000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은 특히 거래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2천억 이상이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띠용 6천억 이상 7천억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8월 2일 날 15% 오른 거예요. 15% 오르는 날 따라 붙습니다. 저걸 왜 못 사? 그러고 나서 저게 얼마? 19만 5천 원? 20만 원 미만이죠. 띠용 36만 원까지 올라옵니다. 더블. 그러고 나서 거래가 급감하죠. 거래대금이 급감하죠. 저거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눈으로 보셔야 감흥이 오지. 그죠?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보시면 7월 달에 거래가 이빠이 터졌네 이런다고. 많이 터졌죠.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저게 무슨 거래 터진 거야. 하나 둘 셋 띠용 얼마 터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거래대금으로 보시면 띠용 급격히 차이가 있죠. 저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하고 거래대금이 똑같겠냐고. 결론은요.
결론은 뭐 별거 있습니까? 거래가 터질 때 잠깐 보는 거고 그러고 나서는 두 번 다시 안 쳐다보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우리 회원님들이 올해까지 같이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 이거 여기서 이렇게 수익 나면은 윤정두만 뭐 대박 났어요 얘기할까? 채널 돌리면 다 지들이 수익 냈다고 광고하죠. 그죠? 기준은 뭐야? 그러면은 보도자료 끌고 나와갖고 이게요. 이번에요. 임상 3상을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 몰라? 보도자료 봤는데 알잖아요.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나서 무너지면 지들이 사라고 그랬는데 무너지면은 어떻게 해? 윤정두는 기술적으로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면 전략매도 그랬다가 되돌리면 좀 일부 샀다가 또 밀려? 그럼 조금 사. 그러나서 뒤돌아보니까 거래가 급감했네. 이거 안 되는데. 여러분 거래 안 살면 이게 순절입니다. 잠깐 반등 나와.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한 30만 원 수준에 일단 전략 매도를 했어요. 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그런데 같이 있는 고객님들이 제 앞에서는 윤정두는 신이야. 끝내줘. 그러니까 과금했지. 이렇게 하시지만 사람인지라 뒤에 또 가는 거야. 야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신단 말이야. 뒤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게 좋고요. 저게 좋고요. 우리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뭘 사? 거래도 없는데. 물론 뭐 일정 범위 거래는 있었습니다만 계속 사는 거야. 보셨죠? 내 말이 맞죠? 우리 비중 낮춰놓고 잘했죠? 뭐 잘하긴 개뿔 잘해. 거래 대금이 없는데 결국은 고점을 못 넘겨요. 앞전 고점을 못 넘깁니다. 하염없이 무너져요. 이럴 때도 거래가 수반된 게 아니죠. 우리도 이럴 때 가끔 한번 들어가요. 가끔 한번. 변동이 나오는데 안 들어가? 그렇게 하고는 손절. 죄송하지만 손절. 그 손절이라 했으니까 다행이지. 이 거래 없어.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 이렇게. 지금은 움직일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갈 것 같아. 갈까? 갈까? 거기다가 보수가 들어왔는데 성장주들은 우리나라의 성장주들은요. 진보 정부에서 가죠. 고 김대중 대통령 때, 고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IT,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바이오 거품. 바이오 황우석 테마 기억 안 나세요? 응? 황우석 테마 기억 안 나? 조화제약이 42배, 산성 PNC가 57배. 근데 그거를 금융당국이 눈 시퍼렇게 뜨고 뒷짐 주고 앉아있어. 왜? 정부의 정책이 그런 걸 어떻게.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딱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정권이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보가 들어올 때 성장주가 갑니다. 결국은 또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야 또 제2의 바이오야? 해가지고 뭐 속된 편을 미친 듯이 날라갔지. 신라전 어떻게 할 거야? 헬릭 스미스 얘네들 그거 매각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속된 편으로 쓰레기들 아주 대주 지분 없는 업체들이 지금 많죠. 특례 상장하고 전환 물량 발행한 거 행사하고 그래가지고 시가총액은 막 조단인데 매출은 200억이야. 아이고 어찌됐건 거래대금 없으면 죽는 거다. 결론은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 기준이 2020년 5월 달에 2020년 5월이 뭐야? 코로나19 터지고 남들은 죽었다. 끝났다. 세상에 좀비가 튀어나올 세상인데 영화에서나 보는 좀비가 이제 나올 판인데 주식은 개뿔. 그럼 하지 말라고 하든가. 주식 하지 말라고 하든가 대형주 팔고 계잡주를 줘요 또. 윤정도는요 대형주를 주지. 그러면서 대형주에서 수익 내면서 이런 시젠, EDGC, 넵지노믹스, 수젠텍을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 제한적이더라도. 그때 당시에 대형주의 이 기준에서 V자형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V자형으로 나온 거야. 막 1300까지 내려갔는데 윤정두가 이거 빠르면 다음 달에 2000 갑니다 했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4월 달에 1900 와버리죠. 1400까지 내려갔던 게 500포인트. LG이노텍이 상한가. 그런 과정 속에서 계좌 수익이 엄청나게 빵빵하니까 2000년 초반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어버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런 기준 또 그 당시에 시장 폭락일 때 동반 조정 받았다가 폭등으로 연동된 네이버 또 그 당시 기준의 개별 종목인 한진칼 그런 데서 어마어마한 수익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거기에 시젠까지 시젠은 이제 7월 달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그때가 10만 원 초반이에요. 여기도 10만 원이고. 그 시즌에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고 종목 하나가 이런 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이런 장이 오기를 기도해야죠. 이게 뭔데?
아니 거래대금 1,600억씩 터진다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려댔는지. 응? 이 당시 기준에서도 이미 1,000억 넘는 종목이 4종목 5종목 하다가 한 방에 이렇게 거래대금 터져요. 그러면서 진단키트 4종목의 거래대금이 4조가 나옵니다. 2조 3천억, 두 개 합쳐서 1조 4천억, 1조 2,400억이죠.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합치면 안 되는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9,500억 그렇게 돼서 이게 4조예요. 4종목이. 시젠이 2조 3천억. 그 시즌이 2조 3천억인데 상한가 안 가겠냐고. 얘가 상한가 가는데 얘가 가니까 얘네 쫓아 움직이다가 진단키트 테마주예요 하다가 그 다음날 또 폭등 안 나오겠냐고. 거기에 막 신풍장 미친 듯이 안 올라가겠냐고. 그 거래대금이. 지금은 뭐냐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지금은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거래대금 없잖아요. 거래대금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거래대금 없으니까 우량주 위주로 거기서도 옥석 가리기 해야죠. 우량주에서 재미가 없어. 시즌의 주봉 보세요. 거래량이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게 뭐냐면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서 그래.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건 배웠죠. 어디선가 주워 들었잖아. 여러분들 표현이 아니라 그 전문가랍시고 나오는 애들. 어? 자, 거래량이 터져야 올라갑니다. 엄마? 거래량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왔지? 쥐도 설명을 못해. 거래대금은요. 거래량이 제한적이어도 거래대금 어마어마하죠. 왜? 29,000원짜리 30만 원 10배 갔는데 아까 만원짜리 1,000만 주 터지면 1,000억입니다 했잖아. 예?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올라와서 1,000만 주 터지면 1좀 다 했는데 야 그게 뭐 10배 오르는 종목 몇 개나 있다 없는데 뭐 없기는 얘가 10배가 넘었고 금양이 하반기에만 600% 700% 올라왔는데 금양이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거래 대금이 중요하게 형성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거래 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자꾸 쳐다보냐고. 죽을라고. 안 된다고. 그럼 지금은 뭐냐고. 지금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더라고. 잡주들도 움직이려면 거래 대금이 있어야 되는데 상한가 가더라도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되는데 그래서 핑거스토리나 이런 종목이 소형주들에도 거래 대금이 있어야만 들여다보는데 그조차도 없는 소형주라든가 혹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대형주 기준에서 수급도 없는 애매한 종목이라든가 그런 종목은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은 또 기억에서 잊혀졌죠. 어떤 게? 아니 폐배터리 어떻게 할까? 폐배터리. 우리는 세비캠 대박 수익 다 내고 세비캠 뭐라 그래요? 윤정두가 뭐라 그러냐고. 뭐라 그래? 세비캠이요.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어이 대박 축하드립니다. 눈눈 한나 춤추자고요. 엉덩이 춤 실룩실룩.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고. 예, 펀더멘탈적으로는요. 검증된 게 없습니다. 검증 받아야 됩니다. 65,000원짜리 18만 원까지 잘 갔어. 근데 펀더멘탈은 속된 편으로 개파냐? 얘는 거래대금 없으면 죽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거래대금 있어 없어? 죽었네. 끝났네. 고점 대비 60% 밀리는데 지금까지도 요 고점에서 물린 애들이 여러분들 말고 매수 사인을 내요. 유료 전문가가. 그래놓고 꺾여. 그럼 뭐라 그래요? 얘가 폐배터리 끝내주고 얘가 대장이에요. 그 반등 나면 이거 보셨죠? 그러다 밀리면 얘가 대장이에요. 확 그냥 막 그냥. 거래대금이 없으면 죽는 거라고. 거래대금이 없으면서 그나마 시장이 깨져서 같이 깨졌다. 오케이. 그 다음엔요. 거래대금이 살아나야 될 거냐. 혹은 누적 수급이 유입된 게 확인돼야 될 거냐. 개인 누적 수급이. 없어. 개인들이 물량 뺏긴 게 없어. 지금의 기준에서도 주의하는 거는 오늘도 포스코 케미칼이 우리 기준에서도 손절 범위까지 왔어요. 사실 손절 범위를 이탈했습니다. 전저점 이탈되면 까자라는 거였어요. 원래. 근데 원래 그렇게 했는데도 배당락 있고 지수가 너무 흉흉했고 그 지수 흉흉한 게 2차전지 테슬라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2차전지의 단기 폭등의 기준도 있고 또 거기에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 관련된 내용이 그것이 이제는 조금 이슈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공매도의 대차 거래의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LG에너지솔루션 설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테슬라까지 겹쳐지니까
낙폭이 좀 굉장히 확대된 거죠.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의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수급은 꼬여 있고요. 그죠? 그리고 흘러내리는 그 흐름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 흐름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그나마도 포스코 케미칼이나 삼성 SDI나 LG화학 이런 쪽의 수급이 하반기에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정도. 그리고 거래가 음봉으로 떨어질 때 초대량으로 터지면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매물벽에 대한. 근데 그 흐름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거래가 아주 급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져서 종목에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흐름도 아니고. 결론은요. 결론은 내년의 기준에 잘 고민을 할 거예요. 2차 전지 부분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2차 전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될까? 막연하게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것도 얘기했을걸요. 저랑 한 20년 가까이 그 고객으로 계시다 지금은 독립해서 계신 분이 계세요.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집안 자체가 법조인 집안이세요. 혼자만 법조인이 못 되셨어요. 연세는 지금 한 40대 중반 되실 거야. 저보다는 좀 어리죠. 그분이 매매는 잘 하세요. 굉장히 잘 하세요. 집안 자산도 있어요. 잘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쓸데없는 오기가 있어 또. 그래 자기는 그 2차 전지가 우리나라를 매겨 살릴 거다라고 해서 가을에 연락이 왔는데 그때가 9월, 10월쯤 연락이 온 것 같아요. 10월. 그러니까 거의 2차 전지 거의 정점을 찍은 무렵인데 그때 2차 전지를 고점에 사시더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프리미엄이 녹아나기 시작하면은 네이버나 카카오처럼도 될 수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초등학생도 아는 그런 훌륭한 업체지 그 회사가 주가 빠졌다고 나쁜 업체가 아니지 않느냐. 2차 전지도 누가 나쁘다 했냐. 프리미엄이 높을 뿐이지. 그 프리미엄이 꺾여지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볼 거다. 지금도 포스코 케미칼을 솔직히 갖고 있지만 우리의 수익을 다 토해낸 것도 아니고 또 금양 같은 종목 사고 팔고 많이 했고 LG화학도 안타깝지만 고점 대비 밀렸지만 여전히 하반기에는 일단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할 때 이때 시장 연동폭 말고 시장은 반등이 나오는데 못 움직인다든가 수급이 계속 꼬인다든가 또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대금 제한 쪽이라든가 그러면 털겠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뭘 알아요? 자 포스코 케미칼 수급 논리든 뭐 저평가 고평가든 다 필요 없이 성장성이 끝내줘요. 리튬 관련해서 예쁜이 없어요. IRA에 수혜주요. 모르냐고 보도자료 다 갖고 나온 거. 보도자료를 가지고 왜 지들이 생각해낸 것처럼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하냐 이거죠. 그거는 객관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이슈로 변동성이 나왔고 근데 그 이슈조차도 프리미엄 붙은 거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은 거품 낀 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냉정하게 볼 때는 아직까지는 누적 수급 범위가 그래도 지금의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근데 이것이 추세적으로 더 물량이 나온다든가 시장이 윤정도 말과는 다르게 조정이 더 깊어진다든가 그렇다면은 뭐 사실상 마지노선도 정해놓는 게 옳죠. 그래서 가격적인 마지노선도 의미를 부여해서 봤어요. 뭐 전저점의 기준도 보고 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버겁지만 또 유지하고 있는 관점이라면 거래대금이 어떻게 되는지 급격히 더 축소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전체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개별 기준에서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보고 대처를 해드릴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교육이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거래대금이 급감을 하면은 못 들여다본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 20년 이상의 데이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년 이상의. 34년, 35년 주식하면서 멘토링 서비스 24년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노하우를 다 압축해서 도서로 만들고 그 도서 자료 여러분들께 무료로 막 뿌려드리고 결론적으로는요. 지금의 기준에서도 작년 10월의 기준에서도 휴마시스가 이제는 진단키트 대장주다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설정이 돼 있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거래대금 터지고 상한가 갔을 때 시젠이나 EDGC나
넵지노믹스나 수젠텍은 휴마시스 상한가에 연동이 일부 나왔습니다만 거래대금은요 완전히 뭐 속된 표현으로 개판. 10월 22일이잖아요. 10월 22일. 그죠? 휴마시스가 상한가 간 날. 10월 22일. 그렇게 해서 연동이 돼서 주가가 강세를 띠게 됩니다. 작년 10월 22일 날 거래대금을 보시면 시젠이 그나마 뭐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으니까요. 시젠의 10월 22일 날의 거래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2일 요 날 휴마시스 상한가 간 날 주가 연동폭은 8%, 종가는 6%까지 올려졌는데 얼마예요? 94만 주니까 2조 3천억씩 터지던 시젠이 500억 터진 거야. 5천억도 아니고 500억. 그러고 나서 이제 요만큼 터졌으니까 다행인데 그 다음에 EDGC 이런 애들은요.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감소된 거래대금으로 형성이 됐죠. 10월 22일. 어디 있어요 이거? 요건가요? 거래대금 얼마? 7억 7천. 7억 7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 당시 기준에서도 그 이후에 거래가 일부 이렇게 터졌으니까 변동이 캔들의 크기가 좀 나온 거지. 거래대금 없으면요. 계속 이렇게 캔들의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묵혀둔 매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의 중요성 부분을 설명을 지금 드린 거고 이 거래대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변동성 종목 못 들어가는 거고 2022년 7월 29일 날 버티고 견디다가 1,000억 이상으로 기준거래대금을 변경합니다. 이것도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2,000억을 터트려야 10이 전후에 놓여졌는데 1,000억으로 줄인다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니까 이게 뭔 소리야. 내일장 대박 주신다며 뭔 헛소리야.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막말로 어디 가서 마케팅도 못하는 내용이잖아. 오늘 저녁에 이거 얘기해줬다고 마케팅이라도 돼요?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어찌 보면 거래대금이 2,000억에서 절반으로 준다? 거래대금 최상위 22종목이 변동성은요. 개불 안 나온다는 얘기지. 종목 잡아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특히나 여러분들의 손실폭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거지. 예전 같으면 투권 들면 상한가 가던 종목이 투권 들었는데 쭉 올라갔다 꼬리 쫙 따고 내려온다는 거지. 그래 따라붙었다가 아이고 피눈물 흘리고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매매 패턴 자체를. 대형주에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거나 또 정책적인 수혜가 있거나 또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과 함께 수급이 들어오거나 누구 수급? 매니저의 수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감당 안 되죠. 응? 그렇지 않으면 감당 안 되죠. 뭐가 감당되겠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멘토와 함께 해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다 철저히 지키십시오. 지키셔서 변동성 매매 대처를 하십시오. 이 내용이 9시간짜리 교육 내용입니다. 사실은. 네, 여러분들께는 압축을 해서 기준을 잡아드렸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익을 목적으로 대처하시면서 기준을 설정하자. 다시금 보여드립니다. 윤정두와 함께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윤정두와 함께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윤정두 찾으셔서 이런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링크 다시 올려드려요? 귀찮아요? 그렇게 게을르시면 안 되는데 뭔 말이냐면은 그 링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든 유튜브를 확인하시든 하셔가지고 그
보시든가 아니면 채팅방에 바로 위에 올려놨으니까 끌어올려서 보시면 되는데 아유 귀찮어 링크 다시 줘봐 이렇게 하신다고. 오케이 좋습니다. 링크 올려드렸어요. 그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거기에 교육 자료가 상상을 초월하게 엄마하게 형성돼 있겠죠. 그럼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하셔야죠. 저거 링크 좀 미리 보기 있게 바꿔놓으라 했는데 우리 참 임직원분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셨고 미리 보기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다시 제가 또 올려놓을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교육 자료 받으시고 공짜 교육 자료와 무료 채팅방 활용하시면 되는데 수익이 목적이시죠? 수익을 내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야, 이거 마케팅 때문에, 아, 이거 마케팅이구나, 상술이구나. 그거를 좀 바꾸세요. 마인드를. 아니, 윤정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윤정도는 땅 파다가 무슨 뭐, 우리 직원분들, 연구원분들 월급 주나? 적절한 유료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적절한 유료 활동의 기준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오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되지.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도 보고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이야 윤정도 좀 바꿔줘. 윤정도 대표 통화 안 되는데 이씨 왜 통화 안 되지? 바꿔줘. 나 가입하려고 그래. 그래도 통화 안 되는데요. 야 그럼 어떻게 하면 통화돼? 통화는 그렇고 VVIP방에 가입하시면 대화할 수 있어요. 또 2월 24일 날 호텔 강연에 있습니다. 1월에서 미뤘어요. 그렇게 해서 수익 내시란 말이에요. 수익. 예? 거래량 거래대금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변동성 매매 수익 다 잡아냅니다. 매매만 조금 원활하시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전부 다 저런 수익이 남의 수익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뭐 금양이야 뭐 원체 바닥에서부터 저가에서부터 올라온 종목이지만 나머지는요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4위, 6위, 7위, 시가총액 14조, 시가총액 18조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변동성 종목 진행하시는 겁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의 교육 요 정도 해드리는데 링크 올려드린 것처럼 그 링크 찾아가셔가지고 동영상 교육 제대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변동성 종목에 이러한 종목이 전부 제이션 시스템 같은 종목이 전부 여러분들 것으로 여러분들 계좌로 들어갈 겁니다.